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진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품격이 묻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어떤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어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돈일까요? 학벌일까요? 자식일까요?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태도에서 나온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눈빛, 태도, 감정 처리 방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말년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이라는 이름의 시간을 걷게 됩니다. 그 시간이 초라해질지 아니면 조용하고 단단해질지는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공자가 직접 남긴 말과 그 말이 품고 있는 삶의 기준을 통해 노년의 품격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노년에 있는 공자는 말년을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한 조용한 안내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의 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말의 무게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젊을 때의 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어도 노년의 말은 한 번 마음에 꽂히면 오래 남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길이다. 이 말은 곧 노년에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노인의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노인의 말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목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의 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의 품격을 상대를 누르지 않는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로 가르치려 들고 말로 판단하려 들고 말로 상대를 정리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말은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위가 되고 칼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이 무너지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옳다고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이 먼저 말로 새어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다. 그건 내가 다 겪어본 일이다.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모른다는 사실도 함께 커져가야 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나는 다 알아라고 말하는 노년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노년입니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 놓이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노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어떤 노인 앞에서는 괜히 말수를 줄이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배려했느냐에 있습니다. 공자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도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도장은 한번 찍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뱉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이미지로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편하게, 더 거칠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는 내가 뭘 아느냐고 말하고, 배우자에게는 내가 너보다 못한 줄 아느냐고 말하고, 후배에게는 내가 해봐서 아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남깁니다. 공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더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품격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까움의 착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무게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가 사람을 남게 할지 사람을 떠나게 할지는 오직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적어도 되고 침묵은 길어도 된다. 이 말은 노년에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말하고 부딪히며 배우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덜 말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늘 옳은 말을 하는 노년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노년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비난도 없고 판단도 없고 오직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조용한 메시지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서 품격이라는 이름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운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고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그가 평생 지켜온 말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공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자기 인생의 절반을 다스린 것이다. 노년의 말이 단정해지는 순간 인생도 함께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의 태도는 말년의 품격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단 말뿐만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공자의 기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르고 또 고르지만 오래 함께한 사람 앞에서는 생각이 지나가기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가까움이 품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 점을 아주 일찍부터 경계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잃지 말라. 이 말은 형식적인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넵니다. 그게 뭐 대수냐?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냐? 내가 뭘 안다고? 이 말들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쉽게 던져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쌓이고 표정 하나가 쌓이고 무심한 태도가 쌓이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습니다. 노년에 외로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잃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잃는 시작점에는 대개 가까움에 대한 방심이 있습니다. 공자는 관계를 줄다리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놓으면 느슨해집니다. 관계란 적당한 긴장이 살아 있어야 오래 유지됩니다. 그 긴장이 바로 예의이고 배려이며 말의 거리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을 잃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큰 사건 때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큰 배신 때문도 아닌데 그냥 더는 함께 이야기하기 싫어졌다는 이유 없는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없는 거리두기 뒤에는 대개 이유 있는 말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칼에 베어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말에 달아서 상한다. 이 말은 노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복되는 핀잔, 무심한 비교, 농담처럼 던진 비아냥.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씩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의도와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켜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가 단단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식을 내 인생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존중이 앞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년에 이르러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생겨도 관계와 일, 바쁨에 묻혀 희미해지지만 노년의 마음은 말 한마디를 오래 붙잡고 되씹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흔적을 남긴다. 노년에 남는 말은 상처도 오래 남고 따뜻함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단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흔히 노년에 외로워지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태도의 결과라고. 오늘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몇 년 뒤에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만 더 말을 고르고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상대를 하나의 인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공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멀어지는 관계는 갑자기 끊어지지 않는다. 가까움 속의 무례가 조용히 길을 만든다. 이 말은 노년의 품격이란 혼자 단정하게 사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단정함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노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짐에는 공통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를 공자의 기준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대개 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실패, 가족의 불화, 건강의 상실 같은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공자는 전혀 다른 곳에서 무너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태도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노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놀랍도록 비슷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태도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마치 습관처럼 사람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늘 남의 탓을 먼저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선택보다 환경과 타인의 행동을 더 많이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식이 이 모양이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내면을 가장 깊이 약하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이 말은 누가 더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단단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사람은 조금씩 고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남에게서만 이유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은 더 이상 크게 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접어버릴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느냐라는 말은 편안한 체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태도는 배움이 멈춘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다가도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배우는 자리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것도 모르냐는 말이 두려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 배우지 않게 됩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길은 막힌 것이다. 노년에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아는 나이다. 그러나 그 말은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더는 새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사람은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니 옛 기준만 더 단단해지고 그 기준은 다른 세대와의 거리를 빠르게 벌려놓습니다. 그 거리는 어느새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 사람 앞에서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비교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마음입니다. 노년이 되면 비교는 더 은밀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대놓고 남과 경쟁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렇게 비교합니다. 누구네 자식은 벌써 저 사람은 노년에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비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자존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공자는 비교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걷고 남은 남의 길을 걷게 두어라. 이 말은 비교가 나쁜 이유를 길의 관점에서 설명해 줍니다. 길이 다르면 속도도 다르고 도착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누군가는 늘 뒤처진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처짐이 마음 속에서 오래 자라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존재가 됩니다. 네 번째 태도는 감정을 숨기면서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투정이냐. 나만 참으면 되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조용히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공자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때가 있다. 이 말은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라는 뜻도 아니고 억지로 눌러 담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야 할 때는 흘려보내고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물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쌓아두기만 하면 어느 날 그 마음은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눈에는 그 변화가 결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조금만 불편해도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그 말을 가장 슬픈 말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접는 순간 늙는다. 이 말은 노년의 무너짐이 시간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태도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죄처럼 여기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고 다시 세워가는 일입니다. 노년의 무너짐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듯이 노년의 품격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매일의 태도,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의 품격이 무너지는 가장 아픈 순간, 자식 앞에서 품격을 잃는 순간들을 공자의 기준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품격을 잃는 순간은 바로 자식 앞에 설 때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유독 말이 거칠어지고 유독 감정이 빨라지고 유독 과거를 들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식은 여전히 내 인생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 지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사랑으로 묶기되 소유로 묶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고 소유는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을 잃는 첫 번째 순간은 자식의 인생을 자기 인생의 실패와 연결할 때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들은 기생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빚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빚이 된 사랑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뿐 자식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은 노년의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거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책임과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욕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품격을 잃는 순간은 자식을 통해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할 때입니다. 자식의 직업, 자식의 집, 자식의 배우자, 자식의 경제력. 이것이 어느새 부모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순간,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연스럽게 초라해지거나 혹은 과하게 힘을 주게 됩니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누구네 딸은 그렇게 잘 산다더라. 이 비교는 자식을 향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모 스스로를 향한 채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결국 자식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얼굴이 아니라 그대의 길과도 다른 길을 걷는 존재다. 이 말은 자식을 통한 자랑도, 자식을 통한 자책도 모두 내려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순간은 자식이 멀어질수록 더 세게 붙잡으려 할 때입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방문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곧 간섭이 되고 비난이 되고 서운함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연락도 없냐? 너는 너만 생각하고 산다. 이 말들은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숨기지 못한 채 가시처럼 튀어나온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가시보다 그 안의 외로움을 먼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조용한 해답을 줍니다. 떠나게 두어라. 그러면 돌아올 자리는 그대의 품격이 지킨다. 이 말은 자식을 놓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부모가 먼저 단정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순간은 자식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를 그대로 쏟아내는 때입니다. 나는 너희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평생 참고만 살았다. 이 말들은 부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슬픔이 담긴 말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나는 부모의 짐이다라는 무거운 감정으로 남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부모가 홀로 견뎌왔던 시간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자식에게 죄책감으로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순간은 자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낮출 때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희생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부모의 무너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 자식은 더 깊은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부모가 자기 삶을 존중할수록 자식도 자신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쉽게 내려놓을수록 자식 역시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노년의 자식 앞에서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단정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자식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자식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간섭이 아니라 묵묵한 자기 관리에서 켜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품격을 지키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의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존중으로 남고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신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노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존중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노년의 끝까지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말년이 존중받는 사람의 하루 습관을 공자의 기준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단순해집니다. 일정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몸의 활동 반경도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생은 사건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습관으로 채워집니다. 공자는 말년이 존중받는 사람과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큰 성취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하루의 태도에서 갈린다고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년은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하루를 또 살아야 할 하루로 시작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볼 만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말의 온도를 바꾸고 표정의 결을 바꾸고 주변 사람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공자는 아침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침의 태도가 하루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아침부터 누군가를 탓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날씨가 흐려도,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불편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하루의 첫 문장이 되는 순간, 그날의 기운은 이미 무거워집니다. 말년이 존중받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예의를 갖춥니다.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고 아무렇게나 끼니를 때우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무관심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큰 약속이 없어도 만날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곧 타인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의 중간으로 들어가면 존중받는 노년의 또 다른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말을 아껴서 쓰고 귀를 더 많이 씁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면 노년에는 침묵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의 말은 적고 소인의 말은 많다. 이 말은 많이 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을 고르는 능력이 그 사람의 깊이라는 뜻입니다. 존중받는 노년의 말은 늘 상대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다스린 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날이 없고 모서리가 없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가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조용히 자기 생각을 꺼냅니다. 그 느림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여백이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존중받는 노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사람을 대하는 거리감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지나되 넘지 말고 멀되 끊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간섭하지 않되 무관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이유가 생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존중받는 노년의 마음가짐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나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조용히 인정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는 성찰이라 불렀습니다. 그 성찰은 반성이지만 자학이 아니고 후회지만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단단해집니다. 존중받는 말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외로운 게 당연하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기 삶의 일부로 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음이 곧 외로움은 아니다. 존중받는 노년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 자신과 함께할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도 편안하고
아무도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존중받는 노년은 조용히 오늘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들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분노를 움켜쥔 채 눈을 감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미워한 채 하루를 끝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그날 안으로 가능한 한 풀고 놓습니다. 내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자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얼굴이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오늘 쌓인 감정이 그대로 내일의 표정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대단한 일정도 없고 눈부신 사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하루가 수십 년 쌓였을 때 그 사람의 말년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이란 위엄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가 만든 조용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말로도 만들 수 없으며 오직 하루하루의 선택으로만 쌓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공자의 눈으로 보면 노년은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도 변명할 수 있지만 노년의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신 말해줍니다. 그래서 노년은 숨길 수 없고 꾸밀 수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품격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공자의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태도, 사람과의 거리,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마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자식 앞에서도 자기 인생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쌓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이미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하루 또한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에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면 공자의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늦은 때란 없다. 그가 스스로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노년의 품격은 큰 성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취에서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태도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조금 더 단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했는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숨을 섞었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기 자신을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았는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말년의 얼굴이 됩니다. 공자는 노년을 인생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과 싸우며 살았다면 노년에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노년의 품격은 이미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날들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단정한 숨결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당신에게 작은 기준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여전히 오늘의 선택으로 조용히 쓰이고 있습니다.